전설야담, 효성으로 고행한 동네 아기씨. 부산 동네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자그마한 주막을 차려놓고 술을 파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니를 동네 큰 아기씨, 동생을 동네 작은 아기씨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홍기를 놓쳤고 집안 형편은 가난했으나 서로 사랑하며 오순도순 웃으며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만들고 언니는 술을 빚고 동생은 손님에게 상을 내주며 일도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던 1592년 어느 날 갑자기 난리가 터졌습니다. 외적들이 기습적으로 조선을 침략하여 사람들을 마구 죽이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최초로 외적에 맞선 동네 부사 송상현은 동네성 주변에 나무를 최대한 많이 심는 등 평소 방어 준비를 했으나 무려 10배 많은 적군이 조총으로 공격해오자 당해내지 못하고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부산을 함락한 왜군 주력 부대는 곧바로 한양을 향해 진격했고 일부 부대는 경상도 땅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왜적들은 부산을 돌아다니면서 조선 남자를 보면 바로 죽였고 여자를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동네 작은 아기씨는 읍내에 나갔다가 난리 났다는 소식에 허겁지겁 귀가했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도대체 어디로 갔담? 동네 작은 아기씨는 이웃집에도 가봤으나 어디든 그 집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우물에서 물을 기로 한 모금 마시는데 갑자기 집 앞 골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말 울음소리와 함께 기괴한 갑옷을 입은 외적이 들이닥치더니 긴 창을 들이대며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동네 작은 아기씨는 겁먹은 얼굴로 살려달라고 말했지만 외적들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그녀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큰 길에는 외적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여자들이 많았고 길가에는 죽은 남자들 시체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외적들은 반항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칼로 베거나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돌아보니 생활터전이자 보금자리인 주막이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그 상황에서 동네 작은 아기씨는 어머니와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녀 나이 30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외적의 배에 실려 외나라로 끌려갔는데 배에는 조선인 남녀 300여 명이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아기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펴봤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도중 심하게 아프거나 죽은 사람 수십 명이 왜군에 의해 바다에 버려졌는데 시체가 바닷물에 떨어지는 순간 들리는 풍동 소리는 조선인들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어디에 있을까? 다음 날 배는 시모노세키에 도착했고 조선 사람들은 이리저리 끌려가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동네 작은 아기씨는 다른 여자 10명과 함께 한나절을 걸어 사람이 제법 많이 사는 큰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원이 나와 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선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동네 작은 아기씨 차례가 되자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무엇이냐? 성은 최씨이고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기라고 부릅니다. 고향은 어디니? 동네입니다. 조선 남자는 그대로 통역했고 외인이 받아 적으며 뭐라고 하자 통역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동네 아기씨다. 너는 지금부터 히로세 시내 노비로 간다. 죽이지는 않을 테니 가서 열심히 일하거라. 동네 아기씨는 다음 날부터 히로세라는 사람 집에서 온갖 자비를 하며 지냈습니다. 밥 짓기와 빨래는 물론 산에서 나무를 베어오고 수시로 집안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히로세와 그 가족은 포악하지 않았기에 동네 아기씨는
조금씩 외말을 배우며 적응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와 언니를 떠올리며 언젠가 반드시 만나리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하루하루 보내던 어느 날 히로세의 아내가 문득 동네 아기씨에게 고향에 가고 싶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향이 몹시 그립노라 대답하자 히로세의 아내가 믿기 힘든 말을 해주었습니다. 최근에 사신으로 온 조선 승려 유정이 외란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모으려는 모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동네 아기씨에게 희망을 준 유정은 사명당을 호로 쓴 승려로서 외란이 끝난 뒤인 1604년 임금의 친서를 가지고 교토로 가서 당시 통치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협상을 벌였습니다. 두 차례 협상 끝에 포로 3,000명 조선 귀환이 합의됐고 1605년 유정 스님이 조선 포로 3,000명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동네 아기씨도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언니를 만날 수 있게 됐네. 배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동네 아기씨는 부푼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13년 세월 동안 너무 많이 달라진 마을 풍경으로 인해 동네 아기씨는 뛰는 내내 어리둥절했습니다. 더구나 주막이 있던 자리에 키와집 한 채가 생겼기에 그녀는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혹시 동네 작은 아기씨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하자 할머니는 예전에 뒷집에 사는 돌쇠 어미라며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제야 동네 아기씨는 아줌마에서 할머니가 된 돌쇠 어머니를 알아보고 바로 인사한 후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언니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돌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간의 사정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용인즉 그날 어머니와 언니는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말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급히 산으로 숨었다가 밤에 내려왔는데 동네 작은 아기씨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온종일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가 딸을 찾으러 읍내로 나갔다가 외적에게 붙잡혀 외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언니는요? 언니는 바닷가 마을에서 홀로 날품팔이하며 살아간다는 말에 동네 아기씨는 돌쇠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후 그리로 길을 떠났습니다. 무덤으로 언니 집에 도착한 동네 아기씨는 눈물을 쏟아내며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동네 아기씨는 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보따리를 싸서 외나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지긋지긋한 원수의 땅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일은 두려웠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관청에 찾아가서 13년 전 조선에서 끌려온 포로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관리들은 조선 여자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외말을 할 줄 아니? 직접 찾아보자. 다음 날부터 그녀는 오사카를 목적지로 하여 걸어가는 내내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조선에서 온 할머니가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후쿠오카, 나가사키, 히로시마, 고베를 거쳐 오사카에 이르렀을 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거리로는 무려 3,500리가 넘었습니다. 번화한 오사카의 어느 집에서 며칠 일하며 곳곳을 돌아봤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집 주인 부부와 하인으로 일하는 조선인 할머니가 동네 아기씨의 사연을 듣고 응원해주며 친절히 대해줬습니다. 동네 아기씨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길을 나서 교토, 나고야, 요코하마, 도쿄까지 갔다가 다시 오사카로 돌아왔으며 그 사이 1년이 지났습니다. 오사카에서 동네 아기씨는 예전에 며칠 머물며 일했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작년에 들렀던 동네 아기씨요. 조선인 할머니는 이게 누구냐면서 마침 잘 왔다고
반가이 맞아줬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아기씨가 그 집을 떠난 이튿날 그녀의 어머니를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나요? 할머니는 오사카 아래 사카이에 있다면서 집주인 부부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말해줬습니다. 생선 장사하는 그 집주인은 저녁에 귀가해 동네 아기씨를 보자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생선 장사하면서 동네 아기씨 사연을 들려준 결과 비슷한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리로 가서 확인했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주인 남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다음 날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너 시간 후 두 사람은 사카이에 도착했고 동네 아기씨는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74살이 된 어머니 얼굴엔 주름이 더 많아졌지만 그녀 역시 작은 딸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퐁퐁 울자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기씨는 자유의 몸이지만 어머니는 노비 신분이라서 돈을 치러야 했고 관청의 허락도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주인 남자가 돈을 요구하자 생선 장수가 나서서 절반을 줄 테니 나머지는 탕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남자가 머뭇거리자 구경꾼 중 몇 명이 어머니 생각이 난다면서 돈을 보탰습니다. 그제야 주인 남자가 어머니를 풀어주었습니다. 사카이 연의 원님도 사연을 듣고 감동하여 그 땅을 벗어날 수 있는 허가증을 내주었습니다. 무사히 바다 건너 부산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언니를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을 원님은 참으로 장한 일을 했다며 큰 상을 내렸고 세 사람은 경상도 함안의 박묵리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